2015년 팀쿡 애플 CEO가 아이패드 처음으로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처음 공개한 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그날의 발표 영상인데 10인치 이하의 아이패드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12.9인치 사이즈로 확 커진 날이기도 하죠. 얇은 두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말이죠. 뭐 물론 처음에는 휘는 것 때문에 약간 말이 있었던 것도 기억나기도 하는데 아무튼 당시에 처음으로 애플에서 아이패드 프로를 위한 전용 키보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플 펜슬도 같이 등장을 했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처음으로 애플 실리콘 칩이 들어간 M1 아이패드 프로도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M2 아이패드 프로,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요 6번째 아이패드 프로도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요 디자인, 좀 이렇게 외관을 좀 보고 있으면 전작인 M1 아이패드 프로와 달라진 거 찾는 게 거의 뭐랄까 이게 거의 윌리를 찾아라 수준인데, 그래도 이번에 M2로 오면서 뭔가 제대로 프로다운 아이패드 프로가 됐다고 하며,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 킬러 앱으로 꼽힐 만한 다빈치 리졸브라는 동영상 편집 앱도 출시하면서 앞으로 활용도도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M1이 나왔을 때 사실 벤치마크 영상이 막 그때 돌아다니면서 뭐 렌더링 속도 죽인다, 야 이 녀석 정말 끝내준다,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대신 이 M2 아이패드 프로 약간 출시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한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좀 보면은 약간 잠잠한 느낌이죠. 소개팅하고 애프터까지는 좀 성공한 것 같은데 머리랑 옷이랑 좀 똑같이 하고 나오니까 이건 뭐 좀 속사 정도 알고 싶지도 않은 느낌인데, 한 달간 요놈이랑 한번 동거를 하면서 제가 어떤 능력이 좀 있었는지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2021년 출시한 M1 아이패드 프로고요.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M2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구분이 되시나요? 외관만 보면 솔직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번 뒤로 한번 돌려보면 둘 다 이렇게 12.9인치 모델이고요. 우리는 약간 좀 보시면 컬러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사실 뭐 후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 하단에 보시면 프로라고 하는 요 부분만 조금 차이가 있죠. 바로 여기 써 있는 프로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M2 아이패드 프로 신형입니다. 이걸 보여줘야지 신형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M1과 그리고 M2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 차이, 요 하나 차이, 요 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M1과 M2,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AP 차이죠. 아이패드 두뇌 역할인 이 PC에 그리고 CPU와 GPU 뭐 이런 걸 다 합친 AP가 M2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전 세대 대비 그리고 15% 향상된 성능 향상, 그리고 35% 늘어난 그래픽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큰 차이는 못 느끼죠. 게임을 일단 돌려보면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특히 3D 효과가 많은 게임들에서 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최적화 이런 걸 좀 떠나서 같은 액션 구간이나 뭐 비슷한 효과를 좀 봐도 이 아이패드, 그러니까 M2 아이패드 프로가 더 끊김없이 게임이 더 부드럽게 되는 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근에 나온 AP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이 녀석 그렇게 게임은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녀석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런 영상 편집 앱들,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 프로를 프로답게 쓸 수 있는 바로 이런 다빈치 리졸브 같은 영상 편집 앱들에서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루마 퓨전 앱으로 한번 4K 60프레임의 애플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한 영상 원본 10분짜리를 한번 편집을 해봤어요. 일단 컬러 필터를 입혀놓고 한번 4K 60프레임 영상에 그리고 H265 코덱으로 렌더링을 한번 돌려봤는데, M1 아이패드 프로와 한 10분 정도의 결과 차이가 날 정도로 이 M2 아이패드 프로가 조금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습니다. 4K 60프레임의 애플 프로레스 422 HQ로 렌더링을 하면 M2 아이패드 프로는 10분짜리 영상을 한 7분 정도면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는데 반해서 같은 시간 동안 M1 아이패드 프로는 약 한 20% 정도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녀석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요번에 M2 칩에 애플 프로레스 가속기가 내장이 됐다는 점, 그리고 더 향상된 10코어 프로세서와 100GB/s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하면서 조금 더 작업하는데 수월해진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다른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앱을 켰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앱이 이렇게 중지되어 있거나 하는 일은 M2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메모리도 확 늘었습니다. 12.9인치 사이즈의 1에서 한 2TB 모델은 최대 16GB 메모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이패드 OS 16으로 업데이트된 이후에는 가상 메모리 교환,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 스왑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더 좋아진 멀티태스킹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할 3D 렌더링 프로그램인 옥테인 X라고 하죠. 이런 수억 개의 이렇게 폴리곤을 실시간 렌더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이렇게 무거운 작업을 하는 앱들도 꺼지지 않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 애플 맥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테이지 매니저 모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지 매니저 모드는 최대 4개의 이 창들을 같이 동시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래 아이패드 OS를 조금 이렇게 사용해 보셨던 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원래 이 스플릿 뷰라는 모드를 원래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개를 똑 하고 이렇게 나눠 놓고서 앱을 이렇게 2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최대 4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12월 말에 아이패드 OS 16.2로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이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이패드 프로 12.9 5세대 이후 모델,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등 애플 실리콘 M1 칩 이상이 탑재된 제품들에 한해서 이 윈도우 창들이 연결돼, 그러니까 이 유선으로 모니터를 같이 연결을 하면 거의 확장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아이패드가 맥북으로 따졌을 때 화면 미러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화면의 보조 역할만 항상 담당을 해왔는데, 이제 이 녀석이 메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제 블루투스로 키보드랑 마우스를 연결하고 데스크톱처럼 거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지난해 12월 말에 M2 아이패드 프로의 사용성을 더 높여주는 사례가 있으니 바로 킬러 앱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아이패드용 다빈치 리조브 녀석입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 원래 영상 편집 업계의 후작업, 그러니까 특히 색보정에 특화된 기능 때문에 많이들 애용해온 게 바로 이 블랙매직 디자인사의 다빈치 리조브인데, 이게 이번에 M2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면서 아이패드용으로 쏙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일단 저희 PD들은 거의 프리미어밖에 못 쓰는 얼간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다빈치 리조브를 좀 배워서 한번 써봤는데, 일단 기존의 다른 어도비의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러시 이런 앱들처럼 모든 기능들, 그러니까 PC 버전에 있는 게 다 여기 아이패드용 앱으로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좀 순차적으로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컷 편집 그리고 색보정 정도의 기능들을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좀 이렇게 아이패드에서도 4K HDR 영상이나 아니면 4K 60프레임 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타임라인에 올려놔도 끊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소화해냅니다. 그리고 피사체 하나만 컬러를 두고 나머지 배경을 흑백으로 만드는 매직 마스크 기능도 바로 이 M2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앞서서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상 편집 앱인 루마 퓨전이나 아니면 이제 다빈치 리졸브 앱도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 아이패드 프로의 사용성이 더 많아진 셈이죠. M2로 넘어오면서 말이죠. 사실 애플은 이제 좀 새해가 되면서 2년 전이죠. M1 아이패드 프로를 선보이면서 앱 개발자들도 좀 바빠졌었습니다. 물론 앱들이 그 당시의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애플 시리코치 M1에 대응해서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2년 차를 맞으면서 M2 요 녀석까지 나오게 됐죠. 성능도 뒷받침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개발사나 그리고 개발자들의 시간 그리고 노하우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빈치 리조브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옥테인 X와 같은 앱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이번 M2 아이패드 프로는 성능 외에 이 와이파이 6E를 지원을 합니다. 차세대 무선 인터넷 기술을 먼저 도입함과 동시에 1000MB/s 이상의 속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3D 그래픽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구현할 수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M2 아이패드 프로가 추구하는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계의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인프라가 다 갖춰지기 전에 애플이 이 디바이스가 먼저 앞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M2 아이패드 프로의 마지막 업그레이드, 바로 요 애플 펜슬이죠. 처음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을 때 이 마우스는 좀 없었지만 대신 이 연필같이 생긴 이 막대기 같은 애플 펜슬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북의 트랙패드 기능까지 가진 이 매직 키보드를 출시를 했었죠. 거의 50만 원이긴 한데, 그런데 이 애플 펜슬이 이번에 M2 아이패드 프로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이 호버 기능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호버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기존의 와콤 태블릿을 조금 쓰셨다면 아마 익숙한 기능이실 텐데요. 화면에서 최대 12mm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애플 펜슬을 인식을 하는 거,
바로 요게 M2 아이패드 프로가 가진 유일한 호버 기능입니다. 사파리에서 이렇게 뭐 한번 유튜브 기능을 이렇게 켜보면 이렇게 영상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탐색도 이렇게 호버링으로 탐색이 편리하게 가능한 게 바로 이 기능이죠. 또 메모 앱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기능 굉장히 상당히 유용한데요. 이번에 iOS 16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이렇게 브러쉬 기능 덕분에 색을 이렇게 골랐을 때 이렇게 보시는 미리 이렇게 화면에 뜨면서 내가 번호의 멍을 이렇게 제가 눈멍을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눈멍에 이렇게 들 수 있는데 미리 멍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패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인 프로크리에이터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놓여진 이 농도 조절이나 아니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을 이제 호버링 기능과 그리고 손가락을 활용한 핀치 줌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밖에 사진 편집 앱인 픽셀메이터 앱도 사진을 편집할 때 이전에는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필터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애플 펜슬 호버 기능 때문에 미리 필터가 어떻게 되는지 적용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애플 펜슬의 이 호버링 기능은 애플이 지금까지 이렇게 터치가 되는 이렇게 화면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렸던 그 기능을 넘어서 이제 손가락과 이 제스처 기능을 더해서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바탕을 만든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필기 앱이나 아니면 드로잉 앱들 아니면 다른 생산성 앱들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고민하면서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M2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거의 대변을 하다시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전작과 달라진 디자인도 없고 그냥 아이폰 옛날 S 모델들이 나온 것처럼 한 단계 좀 성능이 높아진 거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3세대 가까이 같은 디자인을 유지한 건 조금 소비자 입장에선 입이 이렇게 삐죽 나올 만하죠. 이번 M2 아이패드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을 좀 꼽아보자면 와이파이 6E나 뭐 애플 프로레스 가속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AP 성능 부분 향상, 그리고 애플 펜슬의 요 호버 기능일 겁니다. 일단 저는 M1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오랜 시간 사용을 해왔는데 디스플레이 차이 이렇게 좀 계속 좀 사용을 해봤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미니 LED의 특징인 뭐 검은색 화면에서 흰색 자막 주변에 약간 뜨는 파란 멍이 있죠. 이게 블루밍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화면 밝기나 품질 뭐 이런 차이 사실 거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함께 출시한 아이패드 10세대는 전면 카메라가 처음으로 여기 가로 방향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2 아이패드 프로 같이 출시한 녀석인데 여전히 여기 세로 방향이 있죠. 뭐 물론 공정 과정을 싹 다 변경해야 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죠. 대신 M2 아이패드 프로로 오면서 애플이 어떤 걸 원하는지는 좀 알 것 같긴 합니다. 바로 프로들을 위한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려는 게 좀 엿보인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M1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될 때,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M2 아이패드 프로까지 이 가격에 야 이걸 산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가격이면 사실 그냥 애플의 M2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를 사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256GB 모델이 맥북 에어가 169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아이패드 프로는 어쩌죠? M2 모델 기준으로 11인치를 빼고 12.9인치 모델 기준으로 같은 256GB 모델, 그리고 와이파이만 되는 모델이 187만 9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호버 기능은 애플 펜슬 2세대만 지원을 하는데 이 녀석이 19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터치패드가 있는 매직 키보드는 51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애플 스토어 기준인데 뭐 QX 모시기 뭐 이렇게 개봉 후 미사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합치면 259만 3천 원입니다.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모델은 12.9인치의 2TB 모델입니다. 337만 9천 원이죠. 와이파이 모델 기준이고요. 그리고 앞에 다 추가되면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까지 다 하면 4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맥북 프로가 부러지는 순간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2.9인치의 작은 크기의 터치가 되는 화면은 사실 이 아이패드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생산성의 성능을 가진 건 또 아이패드 중 프로밖에 없죠. 2015년 프로를 달고 아이패드가 등장을 했을 때 뭐 이 정도까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6번째 모델이 나오면서 업계에서 쓰는 킬러 앱들도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도비에서 나온 뭐 프리미어 러시나 아니면 포토샵, 아니면 요번에 나온 다빈치 리졸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옥테인 X와 같은 앱들이 그런 녀석이죠. 화면도 똑같
떼어서 이렇게 뭐 쉴 때는 좀 이렇게 뭐 영화를 좀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드라마 아니면 뭐 글을 보는 뭐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좀 쓰다가 좀 이렇게 업무 좀 볼 때 여기 딱 하고 거치하고 키보드를 딱 붙여가지고 쓰는 이런 녀석은 애플 중에서 이 기기가 유일합니다. 4K 60프레임 영상 편집도 터치와 그리고 애플 펜슬을 사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앱들도 잘 왔다 갔다 사용하면 충분히 훌륭한 영상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 아이패드는 맥북과 다르게 그 후면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K 60프레임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256GB 모델 이후서부터는 4K 30프레임의 애플 프로레스 동영상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죠. 촬영 후 다시 편집도 하고 그리고 10인치 이상의 기기에서 이게 다 가능한 건 바로 요 M2 아이패드 프로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애플 사이트를 가보면 데스크톱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가 앞으로 노트북에 익숙할까요? 둘 다 된다면 차라리 이 녀석이 더 익숙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좀 요번에 사용을 해봤을 때 재미난 친구였습니다. 애플의 야망이 꽉 차다 못해 약간 넘쳐나는 것 같았어요. M2 아이패드 프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였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